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빈 브라이언트. 직장만큼 자신의 생활도 열심히 하던 그였죠. 그는 교회에서 금발머리 10대 소녀인 타바사 마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가 케빈이 타바사를 처음 보게 되는 때로 그때는 그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어느새 결혼을 해 새 신부가 되어 새 신랑과 함께 뉴욕주 로체스터로 이사를 해오며 다시 한번 그녀와 마주치게 됩니다. 케빈은 타바사에게 급하게 접근해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바사는 그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타바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풋풋해야 할 신혼이었지만 남편과 썩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불화를 겪고 있는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은 것은 케빈이었죠. 그는 변호사답게 딱딱 멋지게 그녀의 이혼 소송을 관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타바사는 남편과 순탄하게 이혼을 했는데 이게 무슨 변고인지 1997년 타바사와 케빈이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이 케빈이 계획한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타바사에겐 자신을 도와주던 그의 모습이 정말 어른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었고 그는 결혼을 하자 최악의 남자로 돌변합니다. 케빈은 어릴 적부터 심장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나쁜 약에 손을 댔으며 밤에 거리에서 일을 하는 여성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타바사는 남편의 비밀스러운 생활을 알게 되면서 몹시 힘들어했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46살의 케빈은 자신이 즐겨하는 비밀스러운 생활에 아내를 끌어들였죠. 그 외국 영화에 보면 앞에 가드 서 있고 어른들만이 가는 클럽, 춤추는 거 구경하는 그런 클럽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타바사를 데려가고는 했답니다. 이때 그녀는 남편과 헤어져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타바사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남편의 희망하는 바들을 충족시켜주면 결혼 생활은 분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점점 과한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녀는 지쳐갔고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클럽에서 남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인 키스 크로멜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개인적으론 키스 또한 괜찮은 사람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그녀는 너무 엉망인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던 탓인지 그에게 기대게 됐고 둘은 점점 가까워지게 됐죠. 그런데 그녀의 바람을 케빈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데려가면서 오로지 자신만을 보길 원했던 걸까요? 이 치졸한 인간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아내가 키스와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 있었는지 등등. 타바사는 그것도 모르고 키스와 만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케빈은 준비한 자료들을 아내에게 들이밀며 이혼을 할 거고 양육권 또한 내가 가질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케빈의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죠. 게다가 이미 타바사는 전 남편과 헤어질 때 그의 도움을 받았으니 그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 두려워져 결국 키스와 이별을 합니다. 그러나 고작 그것으로 아내를 향한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죠. 2003년 7월 13일 타바사가 집안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됩니다. 신고자는 남편이었는데 그는 그녀가 아래 거실에서 해를 입을 때 위층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밝혔죠. 경찰은 밖으로 나와 케빈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과 대화할 때뿐만 아니라 911에 신고를 할 때도 굉장히 침착했고 너무 침착해 되려 불안해질 정도였답니다. 처음엔 무감정하던 그가 갑작스레 위협적으로 바뀌더니 범인을 찾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이 감정 변화가 빠르게 전환되어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케빈이 타바사와 사이가 좋지 못했고 그가 위층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는 부분 때문에 그를 의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신고하기까지 시간도 꽤 걸렸고요. 그러나 그와 연결시킬 증거가 없었기에 일단은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분명 다른 공범들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고 그녀에게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을 조사해 나갑니다. 그렇게 타바사의 이복 형제인 시릴 와인브레너와 그의 여자친구 캐시디 그린을 찾게 됐죠. 그들은 타바사의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었으며 원래는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연락이 닿기 시작했고 케빈이 그들에게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무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와인브레너는 케빈의 집에서 6개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솔직히 원래 연락도 안 할 정도로 가깝지 않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가 여자친구 캐시디 그린과 사귀며 집에서 나쁜 것들을 했고 캐시디가 타바사의 물건을 훔쳤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캐시디 그린을 나쁜 약 혐의로 연행했고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그녀의 가방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과 같은 구경의 총을 발견합니다. 경찰이 그것에 대해 그녀에게 추궁하자 저는 그냥 도망칠 때 운전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과 와인브레너에게 케빈이 찾아와 양육권을 잃는 것이 두려우니 타바사를 처리해달라며 $5,000를 제시했답니다. 그렇게 무죄인 척하던 남편 케빈의 죄도 밝혀지며 그와 와인브레너는 유죄를 받고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캐시디 그린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15년의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타바사를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킨 것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그의 계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전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했지만 더 빠르게 이혼하게 된 것은 분명 케빈의 수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손에 넣자마자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 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겠죠. 그래놓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분노를 하다니 게다가 웃긴 게 본인이 소개까지 시켜줘놓고 말입니다. 이전 영상을 다시 리메이크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도 케빈은 너무나 최악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손에 어린 아내를 꼭 쥐고 흔드는 모습이 말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들도 마땅히 없었던 모양이라 아마 그래서 더더욱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작 그런 사람을 붙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녀가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녀가 힘들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